의사들이 할 일이 또 그쵸 생명 구하는 것도 있지만 삶의 질을 또 잘 유지시켜주고 향상시켜드리는 것도 선생님하고 제가 또 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대표원장님 문기혁 선생님하고 같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퍼펙트 비뇨기과의원 한병규입니다. 오늘은 서울의대 추민수 교수님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보라의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사직을 하고 해화역에 더 서울 비뇨기과 개원 준비 중인 추민수입니다. 오늘은 그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고 나서 발생하는 역행성 사정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를 제가 좀 보니까 역행성 사정에 대해서 좋은 얘기해 주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좀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 컨텐츠는 없는 것 같아서 선생님하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그 문제인 역행성 사정에 대해서 좀 더 학술적으로 좀 파고들려고 선생님 모셨어요. 사실은 이제 전립선 수술을 완벽하게 잘하면 잘할수록 역행성 사정은 반드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불가결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많을 텐데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역행성 사정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하고 이거를 포기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 건지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행성 사정을 알려면 정상적인 사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 사정의 의미를 얘기하고 싶어요. 사정의 의미가 뭐가요? 사정이라는 게 이제 정액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1차적인 의미는 이제 자기의 뭐 DNA를 전달해서 이제 임신을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이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주 일부 시기에 국한된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성관계를 한다는 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극치감을 느끼기 위해서 아니면은 극치감이 없더라도 어떤 이제 친밀감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성관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부수적인 사정이 되는 건데 너무 정액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제 그거에만 이제 너무 꼽혀 계시면 너무 깊이 이제 거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 사정이라는 게 중요한지 어떤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정은 거의 종착역에 가까운 지나가는 곳이지 사정이 최종 목적지는 아닌데 사실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그거가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로 방출이 목적인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관계의 목적이 파트너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의 표현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방출 어쨌든 선생님 뜻 말씀하신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꼭 몸 밖으로 뭔가를 배출해야 하게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잖아요. 배설료 그죠? 거기서 오는 쾌감이 아니라 사정이 되지 않더라도 몸 밖으로 무엇인가 나오지 않더라도 사정과 관계된 성관계 시 관계되는 골반 근육이라든지 성선 기관들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느끼는 쾌감이 극치감이라면 꼭 무엇인가 어떤 물질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게 본질적인 거냐? 그건 아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사정하면 환자분들이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환 아닐까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사정의 중요한 기관은 정낭과 사정관이 지나가는 전립선. 그 관계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요? 제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다 아시면서 사실 정액의 대부분은 정자가 아니죠. 고환에서 나오는 거는 뭐 5%도 안 된다고 하고 사실 정액의 대부분 80에서 85% 정도는 정낭액이죠. 정낭액은 정자가 잘 생존하고 운동하고 내 몸이 아닌 내 여성의 몸에서 잘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이 정랑액이고 그게 정액의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누정과 배출에는 사정관이 중요하죠. 절정의 순간에 주변 골반 근육과 함께 리드미컬하게 수축하면서 정액을 몸 밖으로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고 나면 해부학적 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정액은 여기 와서 이제 정랑이랑 같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나와서 정액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전립선에서도 꽤 많은 액체들이 분비가 되잖아요. 정액, 그렇죠. 전립선 액도 정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의 기능이 뭐죠? 전립선의 기능? 전립선의 기능이요? 네. 크게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이제 아연과 같은 아연이 많이 포함된 그 항세균성 물질을 네. 분비해서 요 외부로부터의 균을 방어하는 역할. 그게 네. 하나고 두 번째는 세미노겔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죠. 그게 PSA라고. 그래서 정자가 더 운동을 할 수 있게. 그 두 개 아닌가요? 네, 그런가요? 이 전립선의 가장 큰 이제 기능은 생식기관이잖아요. 생식기관. 그 생식기관을 넘어가면은 사실은 전립선은 오히려 우리 몸에 방해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이제 자꾸 커지면서 소변 나오는 길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생식, 자손을 봐야 되는 가족 계획이 있는 연령대가 지나면 이 전립선이 계속 질환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네네. 네.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은 우리 몸이 40대 초반까지만 쓸 수 있게 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빨도 40대까지만 쓸 수 있고 이후로는 자꾸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는,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만 쓸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전립선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냥 선생님 생각으로, 그 치과 선생님 생각으로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어쨌든 노화의 과정이 가속화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의사들이 할 일이 또 그쵸, 생명 구하는 것도 있지만 삶의 질을 또 잘 유지시켜주고 향상시켜드리는 것도 선생님하고 제가 또 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통하실 수 있어요.